현재 시간 오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5% 오름세를, 코스닥은 1.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의 하락 다시 또 만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776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실적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과연 실적 따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에 대한 이야기 이건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는 삼양식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순간에 하락하면서 이게 세론인 건지 아니면 매수 기회인 건지를 알아봤는데 조금 전에는 STX 엔진의 실적이 공개가 됐네요. 2분기 매출액은 1,973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17억 원. 실적이 공개되자마자 주가가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17%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호실적을 발표했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오후장의 탄력도가 가속화되더니 현재 구간 거래 제한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님, 이 둘의 실적에 뭔가 공통점이 있을지, 호실적임에도 누구는 주가가 하락하고 누구는 급등하고 이 둘의 오늘 주가 상승 배경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현대에너지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TX 엔진은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가 없었다. 네, 기대보다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낮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을 안 한 건지 네. 아니면 기대가 없어서 조금 뭐 팔로우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올라가죠. 얼마 전에 이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한번 갔고요. 그다음에 STX 엔진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보다 그 특수 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산 쪽 관련된 엔진이 잘 팔리면서 디젤 엔진이 많이 나가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지금 평소에 많이 벌어봐야 한 100억대, 분기에 한 100억대 벌면 많이 버는 회사가 이 정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서프라이즈라고 느끼고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삼양식품은 저는 좀 약간 의외긴 한데 가이던스가 한 810억, 17억 정도였는데 네. 890억 가까이가 나왔는데도 이게 만족을 못하고 빠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거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1분기에 한번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지금 세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경사도는 조금 그렇지만 이번에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저는 대상승할 걸로 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참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실적에 반응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네. 격하게 반응하죠. 예, 또 실적이 좋아도 또 격하게 빼는 종목도 있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격하게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좀 그래도 잘 지켜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너무 예민하게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 좋아지는 회사들은 이렇게 낙폭이 크거나 세론이 나오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발표한 이런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STX 엔진 이런 종목들도 네. 여전히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실 만한 이제 자리가 됐다. 최근에 CS 윈드도 지금 다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기대를 전혀 안 했던 섹터들이 좋아지면 이렇게 주가가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확실히 실적 시즌이네요.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주가가 오르고 누군가는 하락하고, 그 기준은요,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만큼이었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봐야 될 이슈 추적 두 가지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건희 대표님의 고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골라 담는 외국인 매수세 계속될까? 물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매수가 그리 강하진 않지만 오늘 뭐 전기전자 업종, 제조업종 위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라는 큰 거시적인 환경에 판이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들어와 줄지, 무엇을 담을지 한번 추적해 보겠고요. 2차 전지, 어제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서 오늘은 소재주들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인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경제 지표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7월 PPI 미국의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패드워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보다도 한 3%포인트 높아지면서 53.5%로 지금 점치고 있고요. 오히려 25베이스포인트 인하보다도 그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간밤 미증시도 오르고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사실 이를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최근에 물가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자 시장 같이 경기 침체, 소비 둔화의 시그널 아니야라는 과대 해석까지 했었죠. KB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요. 그래, 50bp 인하한다고 경기 침체를 겁낼 필요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이 PPI 발표 이후에 증시 반응이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적정금리, 블라드의 테일러 룰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블라드의 테일러 룰을 적용했을 때 적정금리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보다 50bp가 아니라 100에서 150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해야만 적정금리다. 따라서 50bp 정도 내린다고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심리는 오히려 비관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오히려 경기 침체라던가 소비 둔화 흐름이 나왔을 때는요.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관 상태가 아니라 과신할 때, 낙관 상태였을 때 매번 이렇게 심리지수와 증시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비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시장의 경기 침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 그리고 시장이 반응하는 것들을 봤을 때 지난주에 블랙 먼데이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뭐 블랙 먼데이의 피해자는 이제 우리였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억울하네요. 네. 예, 일본도 뭐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시 반등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도 따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PPI가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호재로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CPI도 좀 낮게 나오면 호재로 반응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너무 낮게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진짜 침체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PPI가 소폭 하회한 것처럼 뭐 CPI도 뭐 가이던스에 비슷하거나 조금 정도 하회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실업률 급등이 없이는 경기 침체라고 보지 않는 게 지금 대세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CPI보다도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실업률 지표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4%대 뭐 4.3% 나와서 지난번에 뭐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이 역사상 4%대 중반이면 완전 고용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5%대까지도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지금 정도와 4%대 초반 정도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걸로 같고요. 근데 왜 그러면 소비가 꺾였는데 경기 침체 아니냐? 경기가 살짝 둔화된 거죠. 둔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둔화가 되거나 침체가 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웃기는 건데, 근데 대신에 주가는 한번 미리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쪽으로 또다시 바뀔 거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게 너무 만약에 CPI가 막 예상치보다 너무 하회한다든지 이런 것만 안 나오면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인식하고 또 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오늘 밤에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PI를 통해서 CPI도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라면 물가 잡혔네. 오히려 굿뉴스는 굿뉴스야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시장이 지난번 블랙 먼데이처럼 경기 침체, 둔화를 우려하려면 여기에 플러스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그렇죠. 혹은 이 CPI가 예상치를 너무 크게 하회했을 때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스코어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대로 CPI도 좀 무난하게 나온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 2,700, 코스닥 800 그 위로 향할 수 있을까요? 뭐 향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죠. 이걸 해야만 하는 겁니까? 해야만 하는 거고 네.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이제 주가가 사실은 블랙 먼데이만 겪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빠졌었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8월 2일부터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8월 2일부터 빠지기 시작했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하락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 종가가 사실은 2,777이니까 좀 277이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다음 날부터 빠져가지고 아직 네. 거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한 130포인트 이상은 더 올라와 줘야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러려면 반도체가 좀 더 힘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다행히 그래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지금 선물도 굉장히 뜨뜨미지근하게 사고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물도 그렇게 강하게 사고 있지는 않아서 이 거래 대금도 약간 좀 부족한 상태고 전반적으로 심리는 좀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근데 다행히 오늘은 그래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응이 좀 좋아서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이쪽이 좀 돌아서면서 저는 충분히 그 가격은 뭐 지수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어이없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 보면 저는 충분히 800포인트 금방 갈 수 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바이오랑 자동차주가 강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금리 인하 수혜주잖아요. 네.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의 푸트 비중을 좀 늘릴 거라고 보세요. 우리도 동참해야 될까요? 일단 어차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면 네. 흐름이 거의 미국 시장을 컨트롤 V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바이오 쪽도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볼까요? 뭐 제 종목 거의 다 아실 텐데. 알테오젠 있죠. 예, 알테오젠이 있고요. 셀트리온 정도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 이런 바이오텍 기사 기업들 유한양인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의 그 바이오 매수 패턴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언급했고요. 오후에는 좀 상승 탄력이 줄어들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악이 지났나? 이 화웨이도 새 AI 칩 출시 예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간밤에 6.5% 증가했습니다. 일단 HBM3 이 공급 부족 심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그 주문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고요. 북미 빅테크 업체들의 HBM3 이 주문도 증가합니다. 왜냐?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AI 사이클의 피크아웃을 고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메모리 빅사이클은 통상 9개에서 10개 분기 동안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AI 사이클로 인한 본격적인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턴은 2023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또 여전히 강력한 AI 중심의 서버 수요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도 PSK홀딩스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반도체 내에서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었는데 오늘은 시장 상승과 함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도장을 보여줄까요, 반도체?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그게 당연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살기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부담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박앤세일 기간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쪽은 그 뭐 한동안 이제 빠질 때 또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아마 나머지 갖고 있는 애플도 아마 다 팔 겁니다. 근데 그분은 투자 방식이 보수적이어서 그러니까 자금을 기업이 뭐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 원래 그 주식을 팝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투자가 끝나고 수확을 거둘 때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스타일이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자금은 투자를 하는 곳에 몰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실적 걱정하시는데 엔비디아 실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있으니까 AI 버블론도 지금 다시 버블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AI 버블론에 버블이 낀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여전히 지금 하락 원인들 그동안 반도체를 뺐던 하락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경기 침체, 그다음에 AI 버블론, 그다음에 NK 리트레이드 이게 지금 다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3단 콤보가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좀 오후장에 상승 탄력이 줄어든 건 아쉽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겠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전에 전고체 배터리 이어서 소재 변동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어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은 태성이 상한가가 갔던데 그 역시도 열폭주와 관련해서라면서요. 네. 좀 황당하긴 했는데 네. 예. 시장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PCB로 올랐다가 또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동박으로 올라가는데 동박도 새로운 이제 복합 동박 기술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동박은 100% 구리를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동박과 달리 구리를 한 40%만 쓰고 나머지에 이제 뭐 필름 같은 걸 써서 이제 한마디로 소재를 섞어서 복합 동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걸 쓰게 되면 뭐 에너지 효율도 좀 좋아지고 무게도 좀 줄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화재도 예방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저도 뭐 기술적인 건 잘 아직 뭐 저도 이제 막 들은 거라 잘 모르긴 하는데 당분간 이제 이런 쪽 이제 불나서 우리나라 지금 예민하죠. 지금 다 전기차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죄인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9월까지 지금 끊임없이 정부에서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나오냐? 뭐 규정도 나올 거고 제도도 나올 거고 법령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규정 마련하는 가운데 계속 관련주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새로운 테마죠.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뉴페이스를 좋아하는데 지금 뉴페이스의 등장으로 아주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드 위즈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오늘은 주인공이 태성이죠. 그 외에도 종목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국내 이슈긴 하지만 단기간에 조금 저는 더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2차 전지 전반은 여전히 물음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은 여전히 물음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앞서 보여드렸던 브리핑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장에서 2차 전지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전방 판매량은 부진하지만 미국의 대선 영향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기존의 뭐 친환경이라던가 IRA 정책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시나리오에서 이 지지율의 연동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 18인이 모여서 IRA 보조금 폐지 반대 서한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정책에 큰 후퇴는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그리고 투자 전략 미국으로 초점 잡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전해액 관련주들, 리튬 관련주들도 이 소재단에서도 변동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건 대표님. 예. 이거는 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이은 연장선의 2차 전지 소재 과대 낙폭주를 찾는 시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스토리가. 네. 보니까 불난 게 중국 배터리였다. 그러면 한국 배터리는 안전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이제 뭐 배터리를 뭘 사용했는지 이력도 공개하고 하면 우리나라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벤츠가 이력을 다 깠죠. 한마디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국내 배터리가 좋아지니까 그럼 국내 전액이 더 국내 부품을 쓰는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은 뭐 미국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뭐 미국에 생산하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 중국의 소재를 안 쓰는 회사들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다시 반영되고 있는데 이 주가들이 워낙 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전 단순하게 좀 반응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일부 뭐 엔캠 같은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엔캠 작년에 한번 다 뭐 흔한 속된 말로 해먹었다 그러죠. 한번 다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설거지하려고 하는데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돈도 못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그 공장 짓고 나서 사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해액 관련주 여전히 고평가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단순 반등으로 본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럼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망 혹은 약간은
자제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내포해 주셨는데요. 과대낭폭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제여서 오늘도 똑같이 오르는 전고체 배터리로 압축해서 보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죠. 예, 뭐 전고체 배터리는 뭐 그동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 반납하고 다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꿈과 기대가 남아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이슈가 크다 보면 전고체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이슈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게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사서 홀딩하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슈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뭐 미국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11월 달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2차 전지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11월까지 미루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서 보초 쓰실 필요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갈 때마다 체크를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좀 전환되고 사도 개인 투자자들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외국인이 좀 샀다고 해서 이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더워지면 좀 사려고 했는데요. 11월, 그러니까 거의 연말까지 매수 시기를 좀 더 늦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 그리고 아직까지 따라주지 못하는 숫자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당분간은 좀 이슈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이건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